오셨어요. 네. 아이고. 아유, 네. 몇 편 안 남았는데. 네. 아니 근데 네. 제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사업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스타트업 요즘 뭐 확 붐이니까. 근데 인더스트리장 약간 아이디어 몇 개 있잖아요. 아이디어 많지 내가. 한번 주세요. 일단은 이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 주시는 건 아니고 아니 강의 들어봐. 주시는 건 아니고 들어보면 생각날 거야. 생각나요? 네. 믿고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슉! 인더스트리 읽어주는 남자? 네. 인더스트리 이해시켜주는 남자.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쉽게 그러나 인사이트 있게. 인더스트리 장인이 알려드립니다.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짱!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짱짱. 오늘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혁신이에요. 여기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있는지 약간 의문스러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혁신을 대중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이 플랫폼이 이제 바꾸는 비즈니스 환경 그것이 아닐까 해요. 뭐 공장에서 바뀌고 있는 건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잘. 네, 그렇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것이 있길래 과연 대중이 느낄 수 있다고 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를 꽤 잘 이렇게 내려놨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차가 오고 이제 승객들이 타고 가고 오는 기차들이 있고 또 그 기차 올라타고 이제 내리는 승객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스토리에서 뭐 유명한 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운송기업인 우버는 네. 자동차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있고 숙박업체들 중에 가장 네. 급성장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그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네. 가장 큰 리테일 스토어인 아마존닷컴은 리테일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네. 오프라인 매장을.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위협을 하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전통적인 자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근데 그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게 하나의 포인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소유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붙고 그리고 또 고객들을 모으고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플랫폼. 지금 현재 이런 비즈니스의 그 환경에서 플랫폼의 정의는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만남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장의 요구를 새롭게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까지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재밌는데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대도시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택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친절하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공항을 간다 이러면 택시 수요 다 있거든요. 이게요. 자, 근데 구조 자체가 이 택시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면허를 바탕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가 굉장히 고비용 구조예요. 이게요. 아주 소수의 업체들만 그냥 독점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안 좋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통적인 비즈니스 구조로는 저가형 호텔을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그 건물을 바탕으로 뭐 호텔 비즈니스를 한다. 어려웠죠. 자, 근데 분명히 수요는 있지만 전통적인 이런 비즈니스 형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수요를 해결을 어떻게 했냐? 뭐 다 아시잖아요. 우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자동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 내 자동차로 그냥 여가 시간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에어비앤비도 내가 집이 있는데 숙박을 잠시 쓸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는 내 집을 빌려주고 내 차를 이제 서비스하고 그러면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형태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가 이제 이러한 플랫폼 형태로 가능해졌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수요자를
분들도 만족을 하지만 사실 공급하는 분들도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익 이코노미라는 단어도 생겼잖아요. 플랫폼에 얹혀서 네. 이제 거기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익 이코노미 종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부업으로 돈을 버니까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업에 소속된 분들만이 제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그냥 여가 시간에 뭐 내가 가입하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각자 알아서 조금하게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을 그냥 통으로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한다 이런 의미죠 이게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치킨집, 중국 요리, 음식점 과거에는 가게에 네. 소속된 배달하시는 분들만이 그 일을 했지만 네. 배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배달 수요가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그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통으로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생태계 효율을 올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세요. 솔직히 제가 이건 꼬집고 가야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정말 잘하시면 플랫폼을 직접 생각하실 수 있어야죠. 아이디어 뭐 있으십니까? 아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 이게 지금 성공 사례만 너무 얘기하셨어요, 아, 사실. 아. 성공할 아이디어 하나 성공할 주시죠. 아이디어. 네.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을 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네.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러 갔는데 타이어 운영하시는 이분이 또 타이어를 교체하다 보니까 타이어 휠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휠도 교체를 하라고 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주분은 휠이 뭐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교체는 안 하고 돌아가셔서 이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을 했대요. 근데 블랙박스를 보니까는 네. 운영하시는 분이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이 휠을 일부러 훼손을 시키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게요. 네. 네, 어떻게?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유지 보수가 네. 늘 사실은 타이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에 관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씩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제가 못 믿겠는 일들도 막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는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차를 수리를 하러 갔다. 그럼 이걸 교체해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 교체도 되는 건지 그냥 작은 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건데 맞아요. 전부 다 갈라 그러는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전에서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뭐 삼성이나 뭐 LG 이런 대기업 가전은 이 AS 하시는 분들 이 조직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전 자체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구매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AS가 혹시 안 될까 봐. 그렇죠, 맞죠. AS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요, 마치 이 배달의 민족 같이 중소기업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수리를 받을 제품을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는 이러한 AS나 기사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거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가전뿐만 아니라 네. 공장에서 쓰는 장비들. 네. 그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요. 예. 그럼 설치 기사분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적은 중소기업에서 지금 엔지니어도 모자란데 실제로 진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AS도 하고 막 그래 그게 네, 비율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 IoT 장비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IoT에서 계속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기사분들이 가서 이런 정보가 이런 이슈 때문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교체를 하더라도 신뢰 있게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R,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AS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AS 현장에서 AR, VR 장비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연결이 돼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서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들으면서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저도. 어떤 거요?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장비를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예요. 한 번 쓰면 많이 쓴 거예요. 그 솔직히 남은 시간들의 한 80%는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비를
대여하는 거야 서로. 그 같은 동네의 당근마켓처럼 이때 관건이 뭐겠어요? 혹시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그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항상 이제 염려가 되니까 네. 사실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IoT 받고 이 유지보수 기사님 받으면 제가 이걸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직거래를 하지 말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에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딴 게 아니라 이 맡겨놓은 제품이 고장이 나는 제품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제품인지 일단은 확인을 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여를 하는 사람이 대여를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잘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여를 쓰고 난 다음에 가져왔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해주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캐논 카메라 전문 아니면 어떤 카메라 전문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수리도 해주고 아 진짜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죠? 네. 약간 이게 근데 돈만 버는 사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들도 네. 되게 만족하는 게 네. 제가 비슷한 플랫폼을 며칠 전에 썼거든요. 뭐냐면 짐싸라고 네. 그 이삿짐 포장업체 그 장인분들이 많으세요. 거기도 그분들이 한데 모여 있어서 제가 뭐 어떤 집이고 어떻다 막 이런 걸 상세하게 올려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장인분들께서 자기 견적 올려요. 근데 그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훨씬 싸요. 거의 반 가격으로. 이 대본 없이 그냥 막 아이디어 막 나가네. 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말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인더스트리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왠지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댓글로라도 남겨놓으시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더 좋은 기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네.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네. 아이디에이션, 그래서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그래서 I. 이노베이션은 equal 아이디에이션 플러스 임플리멘테이션.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는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기술들과 융합되면은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디지털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니면 디지털 리볼루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세상의 틀을 바꿔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정말 더 맨날 더 재밌대. 맨날 더 재미나고 유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갖고 오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짠!